내기를 할 땐 누구나 조금 흥분할 수 있겠지만 누구도 토마스 피츠패트릭의 재미있고 용감한 이야기를 따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토마스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그에게 대담한 도전을 제안했죠. 잠깐만요.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미국인 파일럿인 토마스 피츠패트릭은 1930년 뉴욕 맨하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났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 해군으로 복무했고 한국전쟁 때는 미 육군으로 복무했습니다. 심지어 그 용기 덕분에 상위군 훈장도 받았고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진정한 무모함을 1956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었죠. 9월 30일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토마스 피츠패트릭을 그렇게들 불렀죠. 그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계속되면서 토마스의 친구 중 하나가 토마스가 뉴저지에서 뉴욕까지 15분 만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은 재빨리 도전을 받아들이고 아무 말도 없이 술집을 떠났습니다. 몇 분 후에 토마스의 친구는 멀리서 나는 비행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 소리야? 당연히 모두들 거리로 뛰쳐나갔죠. 그리고 붉은색과 흰색의 세스너 비행기가 술집 바로 위로 날아가는 것을 올려다봤습니다. 피츠패트릭이 어떻게 뉴욕의 빌딩들 사이에서 무사히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환상적으로 술집 바로 앞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에 착륙했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술집 문이 닫히기 전에 맥주 한 잔을 더 주문했다네요. 당연히 이 대담한 모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죠. 나중에 밝혀졌지만 토마스는 실제로 비행기를 테터보로 항공학교에서 훔친 거였답니다. 그 불법 도전의 대가로 처음에는 약 590만 원 상당의 보석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상한 곳 하나 없던 비행기 소유주는 모든 상황이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피츠패트릭은 약 12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됐답니다. 그리고 뜨거운 뉴스거리가 됐죠. 뉴욕타임즈는 그의 위험한 비행을 항공 역사의 위대한 업적이자 멋진 착륙이었다고 평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토마스 피츠패트릭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증기파이프 수리공으로 일했고 결혼해서 꽤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겨우 2년 만에 이 이야기가 반복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1958년 10월 4일 토마스는 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죠. 그는 바텐더에게 자신의 신나는 비행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텐더는 분명히 신문을 읽지 않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피츠패트릭의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좋아, 그럼 또 해보지 뭐. 토마스는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같은 비행장에서 또 다른 비행기를 훔쳤고 이번에는 예시바 대학 바로 앞 암스테르담과 187번가에 착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비행기가 지면에 부딪혀 6m 상공으로 튕겨 나간 뒤 다시 착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다친 사람도 무너진 건물도 없었죠. 하지만 토마스는 이번에는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판사는 피츠패트릭의 군 기록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점잖게 형기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았고 다시는 뉴욕 상공을 날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용감한 조종사는 79세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그의 믿기 힘든 업적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츠패트릭의 이야기를 딴 레이트 나이트 플라이트라는 칵테일도 있어요. 진정한 영웅이네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뉴욕에서 일어났던 일 중 가장 황당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길고 매혹적인 역사를 가진 곳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가장 기괴한 사건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밀짚모자 폭동. 20년대에는 밀짚모자가 남성 패션의 전형이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패션은 아니고 그냥 여름 패션이었죠. 그런데 9월에도 몇몇 남자들이 모자를 계속 쓰자 사람들은 그걸 상당히 거북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만에 반 밀짚 모자 갱단이 탄생했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밀짚 모자를 쓴 남자들의 머리에서 모자를 낚아채 갔습니다. 이 광기는 3일간의 밀짚 모자 폭동이 있은 후에야 끝났습니다. 뉴욕시 전역의 훌리건들이 모든 밀짚 모자 애호가들과 싸웠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두어 명이 다쳤습니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밀짚 모자가 패션계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비디오 게임처럼 살기. 그랜드 테프트 오토, 이른바 GTA는 사상 최고로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GTA5가 출시되자 모두들 흥분했죠. 하지만 아무도 스태튼 아일랜드의 3명의 젊은이들만큼 흥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게임을 더 일찍 손에 넣기 위해 경찰인 척 했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게임을 사려고 했지만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수백 명이 늘어서 있는 긴 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얘기하고 제일 앞줄에서 새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던 거죠. 심지어 표시가 없는 경찰차까지 몰고 가게에 갔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나가는 길에 정지 표지판을 두어 개 들이받은 그들은 진짜 경찰에게 잡혔죠. 게임을 모방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최후네요. 건물 도난 사건. 여러분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60년대 뉴욕 도심에는 거대하고 멋진 보가더스 빌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대한 도시 재개발 계획 때문에 랜드마크 보존위원회는 보가더스 빌딩을 분해하고 그 조각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또 다른 건물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부품들을 공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걸 훔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요. 위원장은 남성 3명이 건물의 큰 조각을 트럭에 싣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행히도 도둑을 잡았을 때는 이미 건물 정면의 약 3분의 2가 팔려가 버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다른 비밀 장소로 옮겼죠. 하지만 그 장소도 그렇게 은밀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마침내 이 조각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창고는 또 완전히 비어 있었거든요. 원래의 스팬드럴 패널만이 남아 있었죠. 오늘날 뉴욕 시립박물관에 가시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당국은 또한 모든 새로운 부품들로 원래의 건물을 복제했습니다. 이 건물은 프론트 스트리트와 풀턴 스트리트 교차점의 사우스 스트리트 항구에 있습니다. 원본 조각을 훔친 사람은 잡히지 않았고 여전히 누가 훔쳤는지도 모릅니다. 유령의 집. 뉴욕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괴상한 유령의 집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보다 더 오싹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 10번가에 있는 멋진 타운하우스입니다. 이곳은 뉴욕에서 가장 유령이 많은 곳이라고들 합니다. 귀신 22명이 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집은 1850년대에 지어졌고 뉴욕시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단독주택이었지만 나중에는 아파트로 쪼개졌는데 이때부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꼭대기층 아파트에 살던 오프 브로드웨이 여배우 젠 브라이언트 바텔은 자신의 집에서 괴물같이 움직이는 그림자의 존재를 자주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영매까지 불렀는데 그 영매는 집안에서 3사람의 영혼이 느껴진다고 말했답니다. 마크 트웨인도 그 건물에서 1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가 거기서 사망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클래식한 흰 양복을 입고 복도를 따라 걸어다니는 그의 유령을 봤다고들 했습니다. 심지어 한동안 그 건물에 살았던 한 모녀가 말하길 그 유령이 제 이름은 클레멘스이고 이게 마크 트웨인의 본명이죠. 여기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채 파악하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네요. 자, 이제 뉴욕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장소 한 곳을 알게 된 것 같죠? 여러분만 알고 있는 신비한 뉴욕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